네, 복잡하게 얽힌 국제 이슈의 맥을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중동을 전면전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은 하나의 가상 시나리오, 바로 2026년 이란-이스라엘 전쟁에 대해 깊이 파고 들어보겠습니다. 2026년 2월 28일, 바로 이날 전 세계가 말 그대로 충격에 빠집니다. 중동에서 전면전이 터졌다는 소식 때문이었죠. 미국과 이스라엘이 대규모 연합공습으로 이란을 타격하면서 아주 파괴적인 새로운 분쟁의 막이 열린 겁니다. 이 작전의 이름은 에픽 퓨리, 그리고 포효하는 사자. 이름만큼이나 충격적이었죠. 이란의 최고 지도자인 알리 하메네이가 이 정밀 타격으로 암살당합니다. 단 한 번의 공습으로 이란의 지도부 전체가 순식간에 마비된 겁니다. 자, 이란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당연히 아니죠. 바로 보복에 나섭니다. 전 세계 석유가 오가는 핵심 통로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히 막아버린 거죠. 이 행동 하나가 전 세계 경제를 그야말로 뿌리채 흔들어 놓습니다. 하지만 이런 끔찍한 전쟁이 과연 하루아침에 일어났을까요? 아닙니다. 이 모든 게 어떻게 시작됐는지 이해하려면 시간을 2년 전으로 되돌아가 봐야 합니다. 자,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시죠. 정말 아슬아슬한 줄타기처럼 긴장이 계속 고조되는 게 보입니다. 2024년 4월에 이스라엘이 이란 영사관을 폭격하면서 이란이 사상 처음으로 이스라엘 본토를 직접 공격하고요. 이게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2025년 이란의 최고 사령관들과 핵 과학자들이 자기 집에서 암살당하는 사건이 벌어지는데 이게 정말 결정타였죠. 그리고 마침내 2026년 미국이 대규모 병력을 중동으로 이동시키면서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된 겁니다. 원래 이란과 이스라엘은 수십 년 동안 직접 싸우는 대신에 다른 세력들을 내세워서 싸우는 이른바 대리전을 벌여왔거든요. 이게 일종의 암묵적인 룰이었죠. 그런데 2024년부터 이 모든 규칙이 깨져버린 겁니다. 싸움이 그림자 밖으로 나온 거죠. 그러니까요. 2025년에 이란 군부의 최고 지도자 수십 명이 그것도 자기 집에서 암살당한 이 사건, 이게 바로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어버린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전면전은 거의 시간 문제였던 거죠. 자, 그럼 이제 이란의 반격, 바로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전 세계 경제에 어떤 충격파를 던졌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영향은요, 정말 즉각적이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국제 유가가 무려 40% 이상 폭증했어요. 전 세계 시장이 그야말로 패닉에 빠진 거죠. 이 그래프를 보시면 더 확실하게 와 닿으실 겁니다. 전쟁 전에는 배럴당 63달러 선이었던 유가가 순식간에 114달러를 돌파해버립니다. 심지어 전문가들은 봉쇄가 길어지면 175달러까지 갈 수도 있다고 경고했죠. 이건 그냥 경제 위기가 아니라 재앙 수준인 겁니다. 이런 유가 폭등은 바로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한 공포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경기는 침체되는데 물가만 오르는 정말 끔찍한 상황 말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위기가 단순히 기름값 문제에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도표를 보시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물량 중에 비료의 원료가 되는 요소랑 황이 50%나 되죠. 이건 전 세계 식량 공급망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전쟁과 직접 관련이 없는 나라들 중에서도 특히 한국이 가장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왜냐고요? 우리나라는 원유의 70%를 중동에서 가져오고 또 반도체 생산의 핵심인 헬륨은 카타르 의존도가 60%가 넘거든요. 이런 공급망이 마비되니까 경제가 버텨낼 수가 없었던 거죠. 이렇게 전 세계를 파멸로 몰고 갈 수 있는 전쟁, 대체 누가 왜 이런 전쟁을 원했던 걸까요? 그 근본적인 동기를 펼쳐보겠습니다. 자료들을 종합해보면 크게 4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이 비극적인 상황을 만들어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막아야 한다는 절박함. 둘째, 당시 이란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던 대규모 반정부 시위를 정권을 뒤집을 절호의 기회로 본 거죠. 셋째, 트럼프 행정부의 오랜 수건이었던 이란 정권 교체 목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스라엘과 사우디 같은 주변 동맹국들이 계속해서 미국을 압박했던 겁니다. 여기서 공식적인 명분과 실제 전략 목표 사이의 차이를 명확히 볼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임박한 위협에 대한 대응이라고 했지만 분석가들은 그 속내에는
이란 정권을 무너뜨리고 중동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다시 확고히 하려는 계산이 깔려 있었다고 지적합니다.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는 와중에도 이 전쟁으로 이득을 본 세력들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과연 누구일까요? 이 말이 이 상황을 잘 설명해 주는 것 같습니다. 큰 분쟁에서 승리는 단순히 전장에서의 승리로만 측정되지 않는다. 기업의 재무제표와 정치적 자산으로도 측정된다. 정말 현대 전쟁의 냉혹한 현실을 보여주는 말이죠. 그럼 누가 이득을 봤을까요? 우선 이스라엘은 눈에 가시 같던 이란의 위협을 제거하고 네타냐후 정부는 국내 정치적 입지를 다졌죠. 미국의 간경파들은 오랜 목표였던 이란 군사력 약화에 성공했고요. 사우디 같은 걸프 국가들은 최대 경쟁자가 약해졌으니 당연히 좋았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전쟁에서 절대로 빠질 수 없는 막대한 돈을 번 방위산업체들이 있죠. 심지어 일부 이란 반대파 세력들에게는 정권을 잡을 역사적 기회로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 모든 파괴 위에 세워진 새로운 질서. 과연 이것은 정말 누구를 위한 것이었을까요? 이 질문이야말로 전쟁의 잿더미 속에서 우리 모두가 답해야 할 숙제일 겁니다.